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RM과 인텔의 인수와 관련한 이런저런 연골고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 이슈는 인텔의 M&A와 관련한 것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정부가 TSMC에 사실상 그 압력을 넣어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해서 인텔의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양상입니다. 일전에 그 머스크와 퀄컴, 애플, 엔비디아, AMD 등 미국의 테크 기업, 그리고 사모펀드, 이 마지막으로 TSMC 혹은 삼성연합으로 구성된 결사체가 인텔 인수에 동원될 수 있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TSMC 중심의 M&A 아니든 아니면 빅테크와 여러 기업의 결사체든 이 두 가지 안의 공통점은 결국 TSMC가 인발부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인텔 인수구조를 짤 때 TSMC가 됐든 삼성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현재 유력 파운드리를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M&A를 성공하려면 인텔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파운드리로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인텔은 이 파운드리 매각 등 급진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급 제조에서 경쟁할 만큼 충분한 현금이나 시간이 없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당장 팹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인텔이 자체적으로 TSMC와 경쟁하는 데 걸리는 5년 이상의 시간과 이 자체적인 친물량 확보를 통해서 파운드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걸리는 10년 가까운 가량의 시간을 버텨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인텔 매각과 동시에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TSMC와 손잡고 TSMC의 물량 일부를 인텔이 가져가는 식으로 큰 그림을 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 말고는 대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확보한 물량을 일부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TSMC가 인텔 매각에서의 적자로 발탁됐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의 경우는 자체칩인 엑시노스도 적기에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을 만큼 첨단 노드에서 열세에 있고 그 때문에 팹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춰야 할 만큼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TSMC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TSMC의 후공정 설비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만큼 칩 물량이 몰린다는 뜻이죠. AI 칩 물량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공정 기술력이 뛰어난 인텔의 설비를 TSMC가 활용해서 TSMC가 인텔에 자신의 후공정 물량을 일부 넘기고 TSMC는 트럼프의 고관세 하사를 피하고 미국의 보조금도 더 타내는 식의 그림을 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반도체 칩에 대한 관세 부과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대만이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빅테크가 자신의 서버에 들어가는 AI 칩이나 메모리를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 등 제조국에서 세트에 들어가는 형태로 칩이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세트에 들어가는 칩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지부터 세트 업체와 개별 마진 확보를 위해서 복잡한 논의에 들어가야 하고, 실제 관세 부과로 제품, 수입품의 가격이 뛰게 되면 결국은 미국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 부진과 고용 부진 등의 부작용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입산 칩에 대한 관세 부과와 이미 주기로 약속했었던 반도체 보조금을 재협상하기로 하는 등의 트럼프의 압박은 TSMC나 삼성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결국 TSMC는 미국에 전혀 없던 후공정 설비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확보한 후공정 물량을 일부 인텔에 넘기는 것까지 고려한 처방전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후공정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지만 지금은 AI 칩 물량이 많아서 후공정 물량의 일부는 전문 후공정 업체에 넘기고 있는데요. 엠코 같은 업체들이죠. 그런데 이런 물량의 일부를 또 인텔에게 넘기는 방안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목해서 말하고 싶은 분야는 손정희의 ARM입니다. 최근 손정희는 두 개의 거대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자나기 프로젝트고 또 하나는 스타게이트입니다. 이자나기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과거 ARM을 인수하려다 접었던 엔비디아 그 GPU, 엔비디아의 AI 칩에 맞서서 초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러클 주도로 AI 합작회사 스타게이트를 세우고 미국 전역에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최근 그 ARM이 그 올해 연내에 AI용 서버 칩을 출시하고 메타가 첫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자나기 프로젝트가 결실을 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ARM이 내놓는 AI 칩은 대만의 TSMC가 만들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초 손정희는 이자나기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ARM이 설계할 최초의 칩을 만들 파운드리로 가장 먼저 접촉했던 회사는 TSMC가 아니라 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텔과 협상하면서 인텔 파운드리 역량을 요모조모 따져본 결과 인텔이 그 소프트뱅크가 요구하는 칩 양산 능력, 속도를 맞춰줄 수 없음을 직감하고 손정희가 TSMC와 접촉한다는 얘기도 외신에서 서서히 흘러나왔었습니다. TSMC 제작설, 지금은 아직 공식 보도는 공식 확인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설로 표현하면 이자나기 프로젝트를 통한 그 ARM이 만든 AI 칩의 TSMC 제작설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손정희의 인텔과 링크는 단순히 이자나기 프로젝트의 파운드리 파트너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4분기쯤에는 ARM이 인텔 제조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그 인텔에 제안서를 넣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도 외신에서 떠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텔은 자신의 독점적 IP인 X86 계열의 칩만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뒤늦게 칩 설계 시장이 크게 부흥할 것으로 보고 파운드리에 뛰어들어서 ARM 계열의 IP로 설계된 칩도 수주하려고 인텔이 노력하고 있지만 잘 될 리는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게 바로 인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M&A에 따른 독과점 이슈나 팹리스의 팹리스로 불리는 ARM의 독특한 위상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ARM의 인텔 인수 시도를 음미해보면 그 ARM의 인텔 인수 시도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ARM이 인텔의 M&A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TSMC의 인텔 인수안이 구체화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갑작스럽게 ARM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게 그 ARM이 연내 내놓게 되는 자체 AI 칩 물량 일부를 인텔 파운드리가 제조하는 모양새가 됐든 아니면 미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인텔의 역할론이 새롭게 제기되든 모양새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손정희가 인텔 인수전에서 갑작스럽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손정희의 ARM은 스타게이트 그리고 이자나기 프로젝트와 별개로 또 미국의 유망 설계 업체 뛰어난 기업이죠. 뛰어난 팹리스인 암페어를 65억 달러에 인수하는 협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고 손정희는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도 두텁습니다. 일본 제철 같은 경우는 US 스틸을 65억 달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에 인수하려고 하다가 지금 트럼프가 제동을 건 상태죠. 물론 바이든도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손정희 입장에서는 암페어를 가져가기 위해서 ARM이 암페어를 가져가기 위해서 물밑에서 애를 쓰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에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라는 뜻이죠. 이 손정희가 가져가고 있는 두 개 프로젝트 이자나기와 스타게이트는 인텔 부활 프로젝트에서도 반드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점은 이자나기 프로젝트든 TSMC 경쟁자로서 인텔과 삼성의 어려움이든 칩 세계의 반 엔비디아 진영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과점을 이미 형성한 AI 칩 시장에서 뛰어난 성능과 전력 효율을 지닌 칩 개발에 모든 팹리스가 사활을 걸고 있고 이는 IP 업체 팹리스로서 팹리스의 반도체 설계 자산을 제공하던 ARM마저도 중립지대에서 벗어나서 자체 칩을 내놓고 자신의 IP를 쓰는 팹리스와 경쟁하는 단계로까지 움직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손정희의 ARM과 인텔 상황에 대해서 이래저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